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코너술 비시클레타 레세르바 어노크 샤도네 2021년 빈티지 피노누아 2020 까르메네르 2020 까베르네 쇼비뇽 2020 빈티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병 4개를 각각 병당 9,900원 이제 이거를 아마 10버크라고 할 텐데 다 under 10버크가 될 것 같고요. 4개를 다 모아도 4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와인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코너스르닷컴이라고 되게 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지평선처럼 쫙 보여주고 있는데 와이너리의 명칭을 그 지평선의 살짝 위로 잡아서 마치 해의 모습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영어랑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환영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언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떤 연령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적으로 괜찮은 연령인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거기서 yes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패밀리 트리도 없고 묵혀둔 병도 없고 좋은 와인은 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패밀리 트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는 몇 년 전에 시작해서 일대가 누구였고 그 다음 누가 뭘 했고 이런 블라블라가 없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묵혀둔 병이라는 건 뭐냐 라는 건 몇몇 와이너리들이 소위 말하는 빈티지 장사를 하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 생산한 와인을 그 해 전부 런칭하지 않고요. 이를테면 하프 절반만 시장에 풀어요. 그리고 한 2, 3년 뒤에 킵해뒀던 절반 중 나머지 절반을 또 풀고 또 몇 년 뒤에 그 나머지의 또 일부를 풀고 그러면서 계속 묵혀가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소위 말해 저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와인을 사서 5년, 10년 동안 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말해 올드빈 와인들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어떤 도매상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와이너리에서 한다라는 점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가 왜 문제가 돼? 그걸 자기들이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출하되는 와인의 토탈 버짓이 줄어들면 시중에 풀린 와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즉 무슨 에르메스 버킨백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 와인을 자기들이 적당량만 내놓으면서 소위 말하는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와인을 즐겨야 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언짢죠. 가계도가 없다고 해서 역사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코노스루의 히스토리에 대해 간단하게 보자면 남아메리카,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죠. 거기에 최대의 와인 기업이면서 세계 10대 와이너리 안에 드는 컨사이토로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코노스루라는 명칭은 남쪽의 뿔이라는 뜻이며 이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뿔이라는 의미이고 칠레의 지도를 보면은 진짜 딱 뿔처럼 생겼어요. 어떤 유니콘의 뿔 같은 느낌으로. 그렇다면 이 코노스루는 어떤 곳이냐? 칠레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면서 1993년에 설립이 됐고 지분은 전부 콘차이토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율권을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코노스루 와이너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와인들을 포함해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라는 아이템은 코노스루의 철학을 보여주는 물건으로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을 뜻함과 동시에 와이너리에 소속된 분들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출퇴근 수단이라고 합니다. 와이너리는 적도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게 되겠죠. 적도에 가장 가까운 로스 아르멘드로스의 리마르밸리에서 시작해서 아콘카구아, 쿡샤구아, 마이포, 마울 이런 밸리들을 거쳐서 최남단의 비우비우 밸리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은 1,8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의 특징을 10분 반영해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특징이라면 피노누아의 진짜 진심이라는 건데 전체 생산량의 60%를 피노누아 하나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이코노스, 즉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플래그십으로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든 슬랜시오랑 피노누아로 만든 오시오가 있고, 엔트리 라인업인 비스클라타에서는 품종별로 총 14종이 있는데 여기서 품종은 11개이지만 피노누아가 피노누아, 피노누아 로제, 피노누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오르가니코에서는 쇼비뇽 블랑, 샤르도네, 피노누아, 말백 그리고 전체 블렌딩의 5종을 만들고 있고요. 레세르바 에스페셜에서는 품종별로 8종, 그 위에 싱글 비냐드에서는 품종별로 7종의 8 grapes까지 포함해서 8개, 그 위로는 아마 이게 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풀려 있을 텐데 이 20 barrels라고 해서 품종별로 6종, 별도로 스파클링 라인업에는 브리, 로제, 나뚜르가 있고요.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자기들이 피노누아의 진심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노누아만 따로 별도의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누군가는 피노누아만 한번 몰아서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오늘 마실 와인을 순서대로 볼 건데요. 샤르도네를 먼저 보면은 샤르도네 85%와 다른 품종 1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는 센트럴밸리의 포도를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밝고 투명한 색상의 시트러스와 파인애플, 백도, 메론, 그리고 하얀 꽃의 향기가 있고 산도가 균형 잡힌 맛을 보여줄 거다라고 텍스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와 같이 즐기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절반은 핸드픽트하고 절반은 머신, 기계 수확을 하고요. 2021년 3월 2일에서 26일 중에 수확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4개월에서 12개월, 이거는 파셀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숙성을 하는데 그 숙성 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병입도 한다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와인인데 어느 나라에서 샀느냐, 어느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바틀은 4개월 숙성, 어떤 바틀은 12개월 숙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죠. 알코올 도수는 13조에 잔당은 리터당 4.5g, 폐하는 3.11입니다. 피노누아의 경우 피노누아 100%이며 아펠라스용은 대신 칠레라고만 적어놓은 걸 보니 여러 밸리의 포도를 모두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밝은 루비 색상의 체리, 라즈베리 같은 붉은 과실의 느낌을 집중도 있게 보여줄 거다라고 하고요. 신선하고 주시하면서 산미감도 느껴질 거야 라는 설명에 이어 육류 또는 숙성된 치즈랑 잘 어울린다라고 합니다. 기계수확 85%에 손수확 15%로 2020년 3월 9일에서 27일 사이에 수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중에 20%는 오크 배럴 에이징, 80%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에이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전체 기간은 6개월이고요. 병입은 2021년 7월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알코올 도수는 13.5도, 잔당은 리터당 3.5g에 폐하는 3.54입니다. 까르메네르는 샬드네와 동일하게 까르메네르 85%에 다른 레드가 15% 블렌딩이 돼 있다라고 해요. 피노누아와 동일하게 아펠라스용은 칠레라고만 보여주고 있고요. 밝고 진한 보랏빛의 블랙베리와 블랙체리, 레드커런트, 흑후추, 카카오, 모카, 초콜릿, 그냥 있는 걸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둥글고 숙성된 타닌감의 긴 피니쉬를 보여줄 거라고 하고요. 고기의 치즈, 거기에 특별하게 묵직한 소스에 잘 매칭이 될 거다라고 하네요. 기계 수확이 90%에 손수확이 10%라는데 이쯤 되면은 그냥 기계 수확이라고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0년 4월 13일에서 5월 8일 사이에 수확을 완료하였고 10달 동안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한 뒤 2021년 2월에 병입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 잔당은 리터당 3.6g, 폐하는 3.57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베르네 쇼비뇽은 앞서 마찬가지로 카베르네 쇼비뇽 85%에 다른 품종 15% 블렌딩입니다. 피노누아만 빼면 나머지는 다 블렌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얼마나 피노누아의 진심인지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트럴밸리 포도를 이용했고요. 아름다운 루비 레드 컬러를 보여줄 거라고 하네요. 자두, 라즈베리, 카카오, 시가렛, 모카 향이 어울릴 거라고 하고 입에서는 실키하면서 균형 잡힌 탄닌감이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붉은 육류를 특별히 권장하고 있는데 치즈도 좋고 파스타도 괜찮다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기계수학 90%에 손수학 10%, 2020년 3월 9일에서 4월 3일 사이에 수확을 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10달 숙성을 했고 21년 1월에 병입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에 잔당은 리터당 3.8g이고요. 폐하는 3.59. 레드와인 중에서 폐하는 가장 높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산도가 가장 낮겠습니다. 와인스토어에서 보면 샤르도네는 한화로 8,988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괄 9,9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고 그냥 $1 정도 차이가 있네요. 한 명의 평가에서 별점 4개, 그리고 둘의 리뷰에서 88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너십은 콘사이토로라고 해서 코노스루를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와인서처의 룰이 자회사의 경우에는 모회사로 처리를 하기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피노누아는 한화로 1,486원으로 제가 구입한 금액보다 살짝 높은 정도이고요. 아마 제가 행사를 할 때 9,900원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면 12,0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두 명의 평점에서 87점으로 좀 더 낮은 상황이고요. 까르메네르는 해평가가 피노누아와 동일하게 1,486원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이 까르메네르에 대해서 테크시트와 다르게 아펠라시용을 센트럴밸리라고 좀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까베르네 쇼비뇽의 경우는 역시 가격은 동일하게 해평가 1,486원인데 이쯤 되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묶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마트를 4개를 깔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빠르게 또 마셔보면서 또 그 맛에 대한 또 향에 대한 이야기를 테크 시트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마실 때 어떤지 또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이름은 일단 르세르바 어너크드 샤도네. 이 어너크드도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어차피 자기들이 애당초 이거를 숙성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오크 배럴 숙성은 피노누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전까지는 오크 숙성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은 좋아요. 향은 진짜 첫 향을 딱 맡았을 때 굉장히 시트러스하고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 샤르도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샤르도네 향이 나요. 근데 그 향의 뒷부분이 좀 진득한 느낌, 좀 콤콤한 느낌도 올라오면서 좀 무거울 것 같은 첫인상을 줍니다. 이제 이 쇼비뇽 블랑이랑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냥 그 샤르도네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해요. 뭔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되게 이 쇼비뇽 블랑도 아닌 것이 비오니에도 아닌 것이 참고로 얘네는 진짜 비오니에도 만듭니다. 뭐 비오니에도 하고 쇼비뇽 블랑도 하고 게르비치 트라미너도 하고 다 하거든요. 와이너리가. 진짜 이거저거 많이 섞인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진짜 잔을 가만히 놔두면은 비오니에 같은 느낌도 살짝살짝 나고 되게 진짜 뭐 꽃향기도 있고 백도 느낌도 있고 시트러스도 있고 네. 저는 약간 모과 쪽 느낌도 살짝 나고요. 스월링하면 되게 쨍글쨍글하면서
그 특유의 자잘한 꽃, 작은 흰 꽃의 느낌도 크게 올라오고 되게 짭조름한 향? 이 향에서도 미네랄티가 살짝살짝 느껴져요. 향은 가격 대비 향은 나쁘지 않은데. 음. 음. 오. 입에서 굉장히 정직한 맛이 납니다. 진짜 '나는 포도 주스야.' 딱 그 느낌이에요. 나는 되게 청포도 포도 주스인데 청포도랑 음 라임, 레몬 아니고 라임, 청포도, 라임 거기에 자몽 정도가 살짝 개입된 그런 주스이지만 알코올이 느껴지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과일 맛이 빵 하고 입 안에서 산미감이 쫙 돌면서 어 진짜 얘네가 왜 자기들 테크 시트에서도 맛에 대한 얘기는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거에서 뭐 주시하다든가 뭐 입에서 뭐 피니시가 길다든가 이런 용어들이 전혀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주스. 근데 여기서 우리가 9,900 원이라는 under $10 라는 얘기에서 저는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으면은 굉장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음. 입안에서 살짝 그 메론의 껍질 쪽 가까운 느낌도 있고 네 자몽 느낌도 있고 얘네가 단맛도 확실히 있어요. 잔당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뒷맛이 떨떠름하지도 않고 또 묘하게 적당한 수준의 미네랄리티가 있어서 혀 위를 약간 까끌까끌하게 긁어주는 약간 그 고리 입자가 고운 사포 같은 느낌? 그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것도 길지 않게 마무리. 괜찮네. 너무 비싼 것만 마시면 또 리프레시를 해야 되니까는 딱 저렴한 라인업으로 구성을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깔끔하게 한 잔 다 비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너스르 비스클레타 리세바 피노누아 2020 빈티지이고요. 얘는 이제 피노누아 100%입니다. 근데 사실 피노누아는 다른 거를 블렌딩하는 순간 본인의 캐릭터를 그만큼 많이 놓칠 수가 있는 그런 품종이라서 또 100%를 하는 게 사실 맞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20%는 오크 배럴 에이징을 했느냐입니다. 나머지는 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숙성인데 얘는 이제 오크 숙성을 했단 말이에요. 따를 때 약간 수상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일단 한번 또 맛을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 안 좋은 기억이 올라오는데 메이오미의 기억이 나요. 메이오미의 기억. 매니퓰레이트 와인 같은 느낌? 순간적으로 그 오크 터치가 과해요. 되게 그 오크 에센스 넣은 것처럼. 뭐지? 잘못 맡았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얘네가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오크 배럴 에이징을 했으면은 끔찍했을 텐데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이용해서 그런지 이 피노누아 특유의 그 비릿한 혈액 같은 이 미네랄리티가 뒤로 바로 치고 오면서 딱 덮어주네요. 놀래라. 첫 향에서 흠칫했지만 그래도 잘 그걸 농치고 피노누아 느낌. 이건 딱 신데르 피노누아네 라는 느낌까지 잘 살려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스왈링 한 다음에요. 적당히 콤콤한 느낌도 있고 우선 이 영상으로 보이겠지만 컬러가 굉장히 밝아요. 진짜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밝은 루비 색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진짜 맑은 느낌? 밝은 느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또 거기서도 묘하게 또 가점을 주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스월링 한다면 쨍글한 그런 향이 있는데 동시에 아쉬워요. 얘네가 깊이감이 너무 없어요. 그 쨍글하게 넘어오는 그 쨍글함 정도는 사실 까르메네르는 모르겠지만 까베르네 쇼비뇽으로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약간 산미감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약간 코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지 못하다. 분명히 본인들은 이 라스베리 같은 느낌일 거라고 하는데 그냥 그 느낌 하나라서 그게 쪼끔 구성 요소로서는 아쉽다. 이 정도면은 사실 여기서는 이 어떤 오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쓰는 오크에 따라서 굉장히 쿰쿰한 느낌, 낙엽 같은 느낌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프렌치 오크를 썼다면은 약간 그런 느낌을 쪼끔 더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어. 입에서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이 마시고 나서 뒤에 그 금속질의 느낌고 이 주스는 주스인데 자몽 주스 느낌이에요. 자몽의 맛이 좀 더 강한. 그래서 이 피니쉬에서는 주스의 느낌보다는 어떤 그 쇠비린내의 느낌이 강하지만 입에 들어오고 나서 살짝 감돌 때는 충분히 과일 맛이 있다. 이 역시도 9,900 원짜리로는 오케이를 하겠다. 이게 9,900 원으로는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게 10,000원 초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수많은 경쟁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 피노누아에서도 심지어 국내에서도. 그런데 9,900 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면은 저는 차라리 얘가 국내에서 40,000원 넘게 팔리는 메이오미보다 훨씬 나아요. 이렇게 빠르게 둘을 싹싹 비우면서 세 번째 까라메네르. 이 까라메네르라는 품종을 제가 또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또 얘가 칠레에서는 굉장히 핫한 품종이거든요. 괜히 여기서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와인이 쭉 깔려 있는 서순을 보면은 얘네 홈페이지 기준으로 제일 앞이 그러니까 가장 왼쪽이죠. 가장 왼쪽에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었고 두 번째가 까르메나르였어요. 그리고 일단 좀 더 품이 드는 코르크를 쓴다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얘네를 좀 더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아. 이 또 까르메네는 이 특징적인 그 향이 또 있어요. 이 보면은 코에 확 찌르고 들어가는 예전에 뭐 브란데라든가 다른 몇 가지 더 마셔 보고 했지만은 혹은 뭐 저는 이제 까르메네르라고 하는데 까르비네르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겠지만은 어차피 외래어니까 이 코를 쿡 찌르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입담배 느낌이에요. 그 입담배 그 얼기설기한 조직을 담배를 불을 붙이기 전에 코에 갖다 대면은 그 코 안쪽을 찌르는 훅 하고 찌르는 듯한 그 느낌. 일반적인 그 연초 담배가 그 담배가 태우고 나서 나오는 향이 그 코 안에 약간 스모그처럼 들어온다면 잎담배를 불을 붙이기 전에 잎담배를 단면을 커팅한 다음에 착각 한 다음에 그 단면을 코에 가지고 가면 그 굉장히 큰 입자가 큰 그런 이 담배 향의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 뉘앙스로 코 안을 확 찌르는 이 까르메나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모르는 척하고 착 가라앉은 이 카카오 느낌. 저는 이제 여기서 과일 향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그 카카오, 이 드림 카카오 90 몇 퍼센트 이런 거를 딸깍 하고 뚜껑 열었을 때 혹은 호일을 벗겼을 때 코에 확 갖다 대면 느끼는 그 뻑뻑한 느낌. 되게 진짜 그냥 향만 맡고 눈만 감으면은 '와 이거 되게 질감이 뻑뻑한 액체일 것 같아.'라는 느낌. 약간 그 아스팔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이거를 싹 스월링을 하면 또 그 사이로 이 진짜 카페 모카 같은 그 모카 느낌이 확 올라와요. 그렇게 보면은 얘가 물론 까르메네르 100%는 아니지만 만약에 까르메네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거조차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9,900원이었거든요. 음, 확실히 이 앞에 피노누아에선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입 안에서 이 피노누아의 산미감은 그 새콤한 과일의 산미감이라면 여기서의 산미감은 락스 향 같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하실 텐데 여기서 락스 얘기를 드린 거는 그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베란다나 어쨌든 락스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 차염소산 나트륨 특유의 그 향이 코로도 느껴지지만 입 안도 약간 텁텁하게 만들면서 입 안에서도 그 맛이 느껴지거든요. 락스를 입에 넣고 마셔서가 아니라 그 느낌, 그 특징적인 이 입 안에 이 카카오를 카카오 가루 혹은 뭐 이 커피 원두를 갈아서 입 안에 싹 깔아 놓은 듯한 그 까끌까끌한 느낌. 그 느낌 내가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에 마리네이드 하잖아요. 뭐 후추 갈아서 이렇게 싹싹싹 올리고 그런 비슷한 거를 '내가 내 혀를 마리네이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본인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도 한 것처럼 좀 묵직한 소스. 우리 보면은 그 불고기 소스 아니면은 바비큐 소스 아니면은 뭐 A1 스테이크 소스 혹은 돈가스 소스, 뭐 우스터 소스 이런 소스 그런 거랑 같이 먹는 그래서 저는 얘랑 같이 어울릴 만한 음식으로는 돈가스를 얘기할게요. 돈가스도 그 일식 돈가스 말고 경양식 돈가스. 옆에 이제 그 옥수수 스프나 크림 스프 주고 막 마카로니 있고 그래 이거랑 마카로니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소스 위에 푹 부어서 이제 담겨 나오는 거의 그 돈가스 소스 올라가 있는 그 경양식 돈가스랑 딱 맞을 것 같아요.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레세르바, 카페르네 쇼비뇽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걸리네. 여기서 약간 퀘스천이에요. 여기서 이 앞서의 까르메네르를 마시고 여기로 오니까 여기서의 그 제가 특징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카카오 같은 느낌? 그게 여기서 느껴지면서 얘랑 얘를 같이 하는 게 약간 패착이네요. 둘의 캐릭터가 겹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섞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얘도 까르메네로 85%고 얘도 까베르네 쇼비뇽 85%라서 분명히 둘이 다 섞이긴 했을 텐데 이거 둘이 섞이면서 얘는 좀 더 실키한 정도이지 여기서 이거에 장단점이 없거든요. 물론 근데 둘 다 9,900원이었으니까 해외 평균 가격도 둘 다 1486원이니까 차이가 없어도 뭐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카베르네 쇼비뇽을 기대하고 이걸 사시는 분이라면은 약간 퀘스천, 약간 스톱해도 될 것 같아요. 스월링 하니까 달라지긴 하네요. 이 까르미네르가 살짝 섞여 있는 보르도 블렌딩 느낌? 네, 살짝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까르미네르 느낌 너무 강하다. 오히려 여기서는 저는 이제 뭐 제 영상을 뭐 와이너리 와인메이커가 볼 것도 아니고 또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만약에 생산 라인에 있어서
여기서도 아까 피노누아에서 이제 20%는 오크 배럴을 썼잖아요. 만약에 이 까베르네 쇼비뇽에 대해서도 오크 배럴을 쓸 수 있다면 여기서도 한 20% 정도는 오크 배럴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본인들의 얘기로는 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날 거라고 했는데 둥 얘도 안 둥글둥글했고 얘는 더 안 둥글둥글하고 그냥 되게 까끌까끌해요. 이거는 이거는 감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어필하기엔 이 맛이 또 까베르네 쇼비뇽의 맛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까베르네 쇼비뇽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바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찾는 게 아니라 까베르네 쇼비뇽의 맛을 찾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얘를 이게 까베르네 쇼비뇽이다라고 소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샤르도네야, 이게 피노누아야, 이게 까르메네르야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까베르네 쇼비뇽이야라고 하면서 얘를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돈 5천 원 더 내서라도 다른 뭐 보르도 슈페리어급의 다른 까베르네 쇼비뇽을 얘기를 할지언정 얘를 까베르네 쇼비뇽을 하면은 까베르네 쇼비뇽이 언짢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레이블이 아니라 그냥 레드 블렌드라고 나오면 저는 오히려 납득할 것 같아요. 얘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나오면 제가 9,900원을 퀘스천을 갔는데 얘가 만약에 그냥 레드 블렌드라고 나왔으면은 이거는 앞서랑 다르게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맨 앞에 첫 번째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레세르바는 사실 의미 없지만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어노크드 역시 의미 없지만 어쨌든 어노크드 샤도네는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저는 또 살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행사 안 하면 12,900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조금 고민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살 거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피노누아. 여기 있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해당 품종은 85% 나머지가 블렌딩이지만 얘는 순수하게 피노누아만입니다. 얘도 괜찮았어요. 얘부터 이렇게 세 개는 만약에 판매한다고 하면 14,900원 정도 행사 없으면 그렇게 일 텐데 14,900원 고민할 것 같지만 진짜 다른 데가 뭐가 없을 때는 살 것 같아요. 안주에 따라서. 얘는 수육같이 좀 라이트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코노스르 비스크레타 까르미네르 혹은 까르미네르인데 얘는 이 품종에 대한 거를 명확히 보여줬어요. 사실 이 까르미네르라는 품종 자체가 역설적이지만 다른 세 개에 비해서 좀 드물거든요. 요거만 다 넣은 진짜 까르미네르 프랑만큼 보기 드문 이런 친구라서 그 드물다는 희소성 때문에라도 거기에 가격도 괜찮아. 그래서 까르미네르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는 거침없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코노스르 비스클레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했지만은 까베르네 쇼비뇽을 생각하고 이걸 드시면은 안 됩니다. 물론 드시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야. 제가 뭐 까베르네 쇼비뇽의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저의 약간 편협하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에 비해서 남아있는 이 잔이 저의 평가를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